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28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4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밤새 별일 없으셨지요? 자, 내일은 휴장을 합니다. 네, 저도 이번 주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요. 4월 달에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 남은 거래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장이 일찍 또 마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것들은 해결하고 대응할 것들은 대응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미국은 금요일부터 부활절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주가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새벽에 마감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477포인트, 무려 477포인트가 상승한 39,76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적을 때와 유동성이 많을 때의 주가의 움직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을 보시면 거래량이 갑자기 좀 급증을 하니까 바로 이 구간대를 넘겨버리면서 슈팅이 걸리는 상태가 나타나 버리죠. 그래서 오버슈팅이 걸렸습니다. 5일선도 가뿐하게 넘었고요. 최근에 이 뉴욕 증시를 제가 보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이건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고, 뭐 기술적인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쵸? 뭐 5일선이 21선을 이탈했니 올라갔니 이런 얘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제가 한참 할 때만 해도 사실 그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그런 것조차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렸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근래는 솔직히 대다수의 분들께서 기본적인 소양이 너무 잘 되어 있으세요.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소양들이 좋으셔 가지고 잘 알고 계셔서 사실 이런 설명들은 굳이 드리지 않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인 그런 흐름을 요즘은 좀 깹니다. 꼬은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에서 좀 꼬인 문제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지수의 움직임들도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석적인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정석적인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되지만 그 이외에 조금 변칙적인 플레이들은 요즘 또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같이 숙지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이 구간대에서 어제 5일선이 훼손된 상태에서의 3일 연속 음봉이 떨어졌다가 강력한 갭상승, 시가가 저가예요. 시가가 저가입니다. 시가가 저가예요. 시가가 저가를 치면서 바로 땡겨 올렸고 장 막판까지 상승세가 유지됐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막 눈에 띄는 빅 뉴스는 없었어요. 그냥 뭐 연준의 윌러 이사 정도의 발언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윌러 이사 발언이 있으면서 뭐 국채 관련된 부분들 일부 좀 있었고, 뭐 이런 정도 분위기죠. 그리고 이젠 뭐 엔비디아가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요즘 좀 깨차는 모습. 근데 이거는 제가 이미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아마 순환매가 돌기 시작할 거다. 순환매라는 얘기는 기존에 강력했었던,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조금 멈추고 좀 후발 종목군들이 탄력을 받을 거다. 특히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올라올 거다.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만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왔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끌고 올라갔다기보다는 S&P 500 주가가 시장을 좀 부양했는데, 뭐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다우지수가 끌고 올라갔고 S&P 500과 나스닥이 좀 따라오는 모습인데, 그 중에 S&P 500과 다우지수가 제일 강력했습니다.
눈에 띄게 강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 심사숙고해야 되냐면 지금 이 추세를 존중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추세가 말 그대로 단기적인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금방 빠질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은 판단을 좀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장도 열리긴 합니다만 뭐 정상적인 거래 시간이라 보긴 좀 어렵고,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고 또 월 말이기 때문에 월말 드레싱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드레싱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재점검하는 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재점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판단을 좀 보류하는 게 좋고, 진짜 판단하고 싶다고 하면 다음 주 중에 판단을 다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는 일단 다우지수가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다른 지수들을 따라 올리긴 했지만, 혹시 시간이 좀 괜찮으시면 제가 앞서서 3일 동안 올렸던 영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영상을 좀 보시면 이 영상에 똑같은 화면이니까 이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매일 똑같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매일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라오긴 올라왔거든요. 주가 자체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면 엄청난 상승이고 엄청난 급등이기 때문에 상승 마감했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하거든요. 근데 그는 인지의 부조화죠. 예, 인지 부조화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자리인데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추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올라오진 않았다. 이게 또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큰 박스를 치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인 분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매매를 하는 것은 녹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일찍 매매를 마치고 조기에 수익 실현을 다 하고 어제 클로징을 했는데, 새벽에 저도 밤에 시장을 좀 잠깐 봤는데 보니까 변동성이 역시나 굉장히 좀 제 표현으로 좀 웃겼다. 예, 굉장히 웃겼다. 그래서 같은 패턴을 지금 벌써 4일째 주고 있다 보니까 이 같은 패턴 이후에는 결국은 추세가 나옵니다. 그 추세가 아마 다음 주에 나타나지 않을까. 위든 아래든 어디든 나타나겠죠. 그 구간을 포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은 좀 빠진 빈자리를 다른 종목군들이 메꾸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빠진 이 빈틈을 다른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메꾸고는 있어요. 다른 종목군들이 분명히 메꾸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이 친구가 시장에 기여한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힘을 못 받을 때 이쪽에서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얘기 잠깐만 하면요. 저희 담당자가, 대표님 제발 엔비디아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엔비디아 얘기하면 구독 취소가 나옵니다. 예. 참 재밌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전 맞다 틀리다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팩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진짜 팬층이 많으시죠. 그 팬층이 많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팩트는 좀 들어보실 필요는 있다. 네, 팩트는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를 좀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만큼 엔비디아가 미국도 중요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런 큰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힘을 내지 못한 부분이 주가의 박스권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 반발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저 친구가 빈자리들을 다른 친구들이 잘 메꿔주다 보니까 시장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전략은 가벼운 스윙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 의도적으로 계속 중심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중심에 들어오면 이런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상대 진영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진영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 가격대만 들어오려고 지금 4일째 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5일째예요. 5일째인데 이 중심부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미드필더 싸움, 정중심에서의 싸움이 강력하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제가 앞서서 현물대, 순환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 했다는 얘기인데 이 역시 무슨 과정이냐면 매물 소화 과정이에요. 그걸 왜 알 수가 있냐면 보세요. 급하게 떨어졌던 음봉들 있죠. 급하게 떨어졌던 음봉 자리들 있죠. 급하게 떨어졌던 음봉 자리들 있죠. 보시면 다 뭐가 있냐면 거래량이 좀 많이 쏟아져요. 거래량이 많이 쏟아지는데 이 거래량이 쏟아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지금 시장의 추세 자체가 매수 우위였잖아요. 상승 우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상승자들의 포지션들도 익절의 시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만약에 거래량 자체가 이런 그대로 만약 추세성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이런 식의 늘기보다는 아마 요런 식의 증액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 큐의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죠? 이건 차익 실현 때문에 그래요. 차익 실현. 그러니까 이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기존에 갖고 있던 매수자들의 이익 실현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반발력은 왜 나오냐? 대기 매수자들도 그만큼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받아쳐서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 위에서 던질 때 10개를 던졌다고 하면 밑에서 받을 때도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동등한 수량으로 받아야지만 올라올 수 있거든요. 10개를 내던지는데 5개 사면 죽었다 깨도 못 올라와요. 10개를 내던질 때 5개, 6개 사도 거의 못 올라와요. 왜냐면 보통은 10개를 던지면 15개 정도를 사줘야 시장에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힘의 반발력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10개를 던졌을 때 8개만 사도 올라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비중 자체가 매도보다 매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보다 매수의 비중이 높으니까 매수의 빈도를 조금만 사도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액션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10개를 사고 8개를 샀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8개를 산 이후에 2개, 3개, 4개를 더 사야 되는데 그 뒤에는 매수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중심부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박스권만 대응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량 비중 자체의 부조화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부조화는 비정상이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구도예요. 그리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 또한도 시장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매매 길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저는 매매를 길게 한다고 하면 길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매매가 길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저 사람들도 보유한 기간이 길다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이익 실현을 해야겠죠. 언제까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매물 소화 과정, 박스권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매물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꼭 무슨 시장을 하락시키려고 한다, 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매집을 한다, 이런 논리법은 아니고 단순하게 현금의 비중도를 좀 높이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박스를 계속 치냐는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이번 주에만 그 관련된 설명만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또 질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도대체 이건 왜 그러지? 어떤 표현까지 나오시냐면 좀비냐 이런 표현도 하신 분도 계시고, 지독하다라는 표현 하신 분도 있으시고, 야, 이거는 강한 거야, 약한 거야 라는 표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의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못 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익이 다 나오고 있죠. 저도 이번 주 내내 다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좀 쉬운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내려가면 매도, 올라가면 매수의 전략을 쓰면 그때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컨디셔닝을 이해를 해주셔야 시장을 접근할 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은 일단 국채 시장이 좀 조기에 마감을 하게 되고요. 국채 시장이 조기에 마감하게 되고 중요한 경제 지표가 사실은 내일 있어요. 오늘 없고요. 내일 원래 휴장인데 경제 지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PC가 나오는데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경계감 때문에 더 시장이 타이트해질 것 같고요. 오늘도 짧은 구간에서의 등락을 보이면서 클로징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상당히 우리 모두 고생들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시장 참여들 잘 하셔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꼭 매매를 하지 않아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들을 잘 느끼시면서 향후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박스권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신다고 하면 오늘 좋은 대응 되실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면 해당 영상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댓글 이외에 또 내가 관련돼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채널에 오셔서 상단에 카카오톡에 오신다고 하면 제가 매매 타점, 그다음에 시황뷰 등등들 올려드리는 내용에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생항 송 대표였습니다.